오늘 시장 강세 속에 많은 재료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텔레그램에서 오늘도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준비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광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전기 대신에 빛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일부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와 함께 볼 거고요. 10월 전까지 트레이딩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애널 코멘트가 나온 섹터에 대해서 최근 동향과 탑픽 종목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봤더니 바이오사 모멘텀이 있는 숨은 보석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갑자기 오늘 1시 30분을 기점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외신 기사 때문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2026년까지 AI GPU 간의 데이터 전송을 전기 신호 대신에 빛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와 CPO인데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실리콘 칩 위에 빛을 다루는 광소자를 직접 하는 기술을 말하고 CPO는 GPU나 스위치 같은 반도체 패키지와 광학 부품을 한 몸처럼 묶어 데이터 전송을 전기 대신 빛으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기사 속 코멘트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플랫폼이 더 낮은 전력으로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CPO와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상호 연결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앞으로 나올 AI 서버용 GPU 플랫폼에는 이 CPO와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통신이 사실상 기본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실리콘 포토닉스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텔레방 코멘트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만 부각을 받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주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들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이 된 5개 종목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한 종목은 퀄리터스 반도체였습니다. 이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분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순간적으로 주가가 8% 넘는 강세를 띈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5%대로 견조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관련주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앞서서 보셨다시피 광반도체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파이버 프로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미반도체, QS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일단 1에서 3%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리딩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이번 주에 미장 기준으로 27일 장 마감 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공개가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코스닥에서 2차 전지와 바이오 나란히 급등을 하고 있죠. 그 외에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유안타 증권 이한나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참고해서 같이 볼까 합니다. 2차 전지는 지금 투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한나 애널리스트는 2차 전지에 대해 트레이딩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초쯤에 중국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전기차 및 2차 전지, 신재생 등과 같은 그린 산업 내부의 구조 조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산업 안에서 저가 및 저품질 업체는 퇴출을 시키고 기술력과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만드는
하는 정책 방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 썩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컸던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중국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탄산리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CATL이 리튬 광산 가동 중단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규모 및 비효율 업체들이 퇴출이 되면서 이 공급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이어질 경우에도 중국이 희토류 보복 전략처럼 공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업계 동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까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이안나 애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15차 5개년 초안 발표 전까지 중국 대비해서 한국 2차 전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북미 정책도 봐야겠죠. IRA를 통한 정부 인센티브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다 보니 중국산 원자재에는 높은 관세가 붙고 있고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에 속하는 기업이 또 배터리 공급망에 참여를 하면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지금 신규 공장 승인 사례가 전무하고 GM과 포드와 같은 북미 OEM사들도 중국 기술 라이선스 활용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정책이 부각되기 전인 10월 이전까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재편 이후 승자가 될 탑픽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나노 신소재를 꼽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금리나 기대감이 장 초반부터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세 종목은 이안나 애널리스트의 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나노 신소재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단에서는 최근에 좀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두 종목을 제가 슬쩍 끼워봤습니다. 삼성 SDI 최근에 테슬라 쪽에 전기차 관련된 납품 모멘텀 부각이 되고 있죠.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명실상부 우리가 대표적인 2차 전지 대장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자 2% 넘게 오르며 13만 1,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덕산 테코피아도 그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하면 우리가 OLED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의약품 중간체 생산 그러니까 CDMO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바이오 모멘텀이 이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찾은 자료를 기반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덕산 테코피아가 하고 있는 CDMO는 단순한 신규 사업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의학 진출을 준비해온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SK바이오팜 출신의 임원을 영입해서 신약 합성 및 중간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럼 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이 있냐?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비만 치료제 중간체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GLP-1 계열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이 합성 화학 기술과 아미노산 기반의 펩타이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간체를 양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지난해 3월에 많이 났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이 펩타이드 합성은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에서 핵심 공정으로 꼽히는데 자사 홈페이지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업부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반도체, OLED, 배터리 외에도 의약품 중간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문구를 보시면요. 연고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라겠는데 초기 연고부터 양산까지 CDM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이미 홈페이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내외 주요 제약사와 중간체 납품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고객사 이름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장기 계약 형태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를 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성에 맞춰 납품 물량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11% 넘는 강세 흐름을 띠기도 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9%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까지 넘보고 있는데 오늘 덕산 테코피아의 주가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CDMO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많이들 모르셨을 텐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사 홈페이지 가셔서 관련 내용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투자텔미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네,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오늘 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도 꼭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쪽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떤 협상이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원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이 $1,500의 펀드 투자가 들어가면서 가장 주식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한미 협력에 있어서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너무 필요한 곳에 있어서 우리 기술이 들어갔던 거고 원전도 그렇게 될 거로 보여지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어떤 협상이 그러니까 어떤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협력을 했다라고 해서 근방이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아마 내일 특공이 열리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그 협력상을 보게 되면은 한수원은 독자적으로 유럽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가 이제 유럽에 진출하게 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같이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한수원 혼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럽 시장 진출도 힘들 것이고 또 웨스팅하우스가 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진 다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건데 미국과 합작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힘은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원전이 지금은 미국 시장만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유럽 전체 시장을 겨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미 합작사가 유럽까지 진출한다는 얘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원전 기업들이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그런 내용은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우리가 오늘까지도 원전 쪽은 좀 담아내리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사실 관세 협상에서 이 마스가가 가장 이제 이렇게 어떤 촉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스가처럼 이어질 수 있는 게 원전 협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 대미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에서도 이제 대미 투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원전 협력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이야기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의 이런 관련 섹터들 원전도 좋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까지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주말 전에 이 금리 인하 기조까지 확인되면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한미 정상회담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모멘텀 관련주 하면은 뭐니 해도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안에서 한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네, 두산 NW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그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가가 지금 3,895원인데, 우리 기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은 이제 두산 에너지 대비해서는 되게 작은 기업입니다만은, 실제로 제어 예측 전문 업체로서 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게 또 우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원전의 밀착상 조건이 달라지면서 원전 테마가 생긴다면 아마 우리 기술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기술이고, 이 제어 계측 제어 설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성공하면서 그런 기술력을 입증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이 SMR 같은 경우, 이 소형 모듈 원전도 우리가 이 정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전 정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SMR에 관련된 내용까지 더 추가되고 있어서 원전 쪽에서는 두산에너지, 태움, BHI 다음에 우리가 우리 기술을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봤고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최근에 주가 네. 반등 이어지고 있는데 리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웨스팅하우스 협상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 그 수준까지 돌아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웨스팅하우스 합작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서명을 하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서명을 할 것이고, 그 합작사가 이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조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원전 종목들은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뭐 원전부터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쭉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